안녕하세요, 엑시트고 PD 케빈입니다. 자, 이번 영상 필리핀 역사 여행 정보 준비해 봤습니다. 핵심만 모아서 요약했으니까 그냥 쓱 훑고 가세요. 필리핀 세계 역사에 등장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도 역사는 있었지만 어떤 국가로서 큰 업적을 이뤄진 것도 거의 없었고요. 부족 단위의 공동체가 많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역사 기록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로 이제 나무에 새겨가지고 거의 썩어서 없어졌거나 역사적인 그 사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필리핀을 기록한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필리핀의 역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필리핀은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는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 공동체 간의 그런 끈끈함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쟤네는 쟤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언어 또한 다 다릅니다. 이거는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세부 사람이 마닐라에 가서 세부 언어를 쓰면은 못 알아들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보라카이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보라카이 사람이 마닐라에 가가지고 보라카이 언어를 쓰게 되면은 거의 못 알아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지방 사투리,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사투리 정도가 아니고요. 뭐 쉽게 설명드리면 뭐 제주도 할머니께서 옛날 제주도 말 고를 쓰는 정도? 그러니까 거의 다른 언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언어가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대표어로 영어를 쓰고 있고요. 공통어로 따갈로, 마닐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각 지역에서는요, 각 지방 언어를 또 쓰고 있어요. 한 국가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단결력, 단합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필리핀 세계 역사에 등장한 계기는 바로 후추 때문인데요. 후추? 필리핀 후추 맛집인가? 14세기, 15세기 중세 유럽에서는요, 후추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들의 주식인 육류를 먹는데 이 후추가 그 잡내를 없애줬거든요. 향신료가 굉장히 귀해서 이거에 대한 값어치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같은 양의 후추와 금을 놓고 비교를 하면 후추값이 더 비싸다고 할 정도로 후추값이 굉장히 올랐는데요. 이 후추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통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인도, 중동, 아랍 상인, 그 다음에 유럽의 가문인 베니스 상인,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변방에 있던 유럽의 끄트머리에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뭐 사람 생각 다 똑같아요. 저 후추 내가 직접 갖고 오면 더 큰 마진 챙길 수 있을 텐데, 혹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스페인에서 1번 타자 콜럼버스가 등장을 하게 되죠. 당시에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건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서쪽 항로를 개척한다는 건 굉장히 큰 용기였던 건 사실이에요. 당시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서쪽으로 가면 인도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나왔던 곳은 어딜까요? 쿠바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약 4차례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에는 찾으려고 하는 후추는 찾지 못하고 담배만 잔뜩 싣고 갔다고 해요. 자, 그런 사이 그 이웃나라 포르투갈, 바스코다가마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동쪽 항로를 개척합니다.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에 도착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조급해진 스페인, 자, 두 번째 주자를 내보냅니다. 예, 마젤란이죠. 근데 마젤란은 콜럼버스랑은 좀 달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도 많이 했고요. 실제적으로 인도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젤란이 공부를 했을 때 남쪽으로 좀 더 많이 내려가서 어느 협곡을 돌면 인도로 갈 수 있는 바다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남이 한 40도 정도인데 여기 한 브라질 한 좀 중간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42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이 협곡이 나오질 않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마젤란 계속 남하를 하게 되죠. 결국엔 아르헨티나 근처에 있는 아주 물살이 거센 바다를 헤치고 드디어 태평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태평양, 크고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라고 해서 태평양이라고 했어요. 마젤란이 태평양에 진입할 때만 하더라도 금방 인도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태평양 어떤 바다인가요? 지구에 있는 모든 땅을 다 합쳐도 태평양보다 작습니다. 3개월간 항해를 합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괌에 도착합니다. 괌에 도착해서 벌어진 일, 이건 다음 편 괌편에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괌에서 정비를 한 후에 다시 인도 쪽으로 향하게 되죠. 당시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몰루카 제도로 가야 됐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그쪽, 말레이시아 이쪽 쪽인데요. 자, 그 가는 과정에서 필리핀을 만나게 됩니다. 필리핀 레이테만을 거쳐서 세부에 도착하게 되죠. 그들이 와서 첫 번째로 했던 건 뭐였을까요? 뭐 이건 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콜럼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은요, 십자가 꽂고 저기 기독교 포교하는 일입니다. 그게 그들의 명분이었어요. 명분은 기독교의 포교, 기독교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이었고요. 그들의 실리가
금하고 향신료였습니다. 세부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당시의 필리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부족 국가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이 조금 약할 거라고 스페인이 생각을 했는데 대규모의 세부 부족과 마젤란 스페인 군대가 전투를 벌이는데 마젤란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남은 선원들 정비를 해서 몰루카 제도로 가게 되고요. 몰루카 제도에서 향신료를 구하게 됩니다. 후추를 구하게 되고요. 자, 이제 서쪽인가요? 네, 서쪽으로 가는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역으로 희만봉을 돌아서 이제 스페인에 도착하게 되죠. 당시 이 사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지구를 최초로 한 바퀴 돌게 된 사건이었거든요. 여기에 핵심은 바로 마젤란이었죠. 물론 마젤란이 중간에 세부에서 죽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구를 한 바퀴 돈 최초의 사람을 논할 때 우리는 마젤란이라고 서슴없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 필리핀, 스페인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필리핀으로 쳐들어가죠. 그래서 필리핀을 식민지화 시켰어요. 당시 필리핀을 쳐들어간 스페인 군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외부 침략자가 어떤 부족을 침략했을 때 옆에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우리 부족한테만 오지 않으면 돼. 에이, 거기서 그러고 말겠지라는 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필리핀 전체가 굉장히 쉽게 함락이 되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필리핀 300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미국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게 되면서 또 40년간 미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치하에 또 잠시 있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필리핀 독립하게 됩니다. 거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독립을 해요. 1960년대까지는 그래도 좀 동남아시아, 뭐 아시아에서는 제법 잘 나가는 편이었어요. 거의 뭐 일본 밑이었을 정도였고요. 1969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필리핀을 추월하게 되죠. 지금 현재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경제력 차이는 거의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필리핀 여행하시는 분들, 필리핀 가게 되면은 낙후된 인프라, 시스템, 또 여기 어떤 경제적인 여건들 때문에 거기 필리핀 사람들 약간 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이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연탄불 함부로 차지 마라. 당신은 그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존재였던가. 필리핀은 우리나라 6.25가 발생했을 때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참전한 국가입니다. 7,000명의 군대를 보냈고요. 사상자는 약 400명 정도가 됩니다. 필리핀 참전 기념비는 경기도 연천과 지금 고향에 있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경제적 혜택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여기에 필리핀인들의 피가 있다는 거 잊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리핀 역사 간단하게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필리핀 여행 정보 어디로 가야 할지 5군데 제가 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닐라입니다. 사실 요즘에 마닐라 많이 가진 않아요. 현재는 그저 골프 여행 정도만 가고 있는데 과거의 패키지가 활성화됐을 때는 마닐라를 꼭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 마닐라를 갔다가 뭐 세부를 가거나 아니면 보라카이를 가거나, 왜? 직항 노선이 없으니까, 아니면 마닐라를 이제 관광하거나. 뭐 당시에 마닐라는 그래도 좀 볼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항공 노선이 직항이 각 지역으로 가게 되죠. 뭐 세부로도 가게 되고 보라카이로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마닐라를 갈 필요가 없어졌고요. 뭐 교민들은 가장 많이 살고 있고요. 필리핀의 수도이다 보니까 쇼핑할 거리라든지 볼거리들, 음식 같은 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런 거 보려고 마닐라 갈 필요 있을까? 글쎄요. 서울이 더 낫지 않나요? 자, 두 번째, 필리핀 제2의 도시 세부입니다. 마젤란이 사망한 곳이기도 하죠. 막탄섬과 세부섬으로 나눠져 있어요. 막탄섬에는 공항이 있고요. 그 해변으로 고급 리조트들이 좀 즐비해 있습니다. 해양 액티비티, 즐길거리들이 막탄 쪽에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부는 반대로 약간 좀 도시화되어 있습니다.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편의시설들이 있는데 약간 호텔 쪽을 잡으시는 분들은 세부를 잡으시면 좋고요. 가족 단위의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리조트를 들어가야 되니까 수영장 좀 풀이 좀 잘 발달된 막탄 쪽의 숙소를 잡으시면 좋습니다. 세부시티와 막탄은 교통이 안 좋아요. 다리가 2개인가 3개 있는데 이게 교통이 굉장히 막힙니다. 거리는 짧은데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날 잡고 이날은 여기 있어야지 하면서 해야지, 오늘 왔다 갔다 해야지 라고 하면서 숙소를 잡았다가 액티비티를 할 때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점, 이런 거 좀 참고하시고요. 세부 본섬 남쪽에는 오슬롭이 있고요. 여기 고래상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카와상 가게 되면 캐녀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2개를 잘 안 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부 본섬이나 아니면 막탄에 있는 어떤 좀 관광 자원보다 훨씬 더 좋은 관광 요소이기도 합니다. 안 들리면은 좀 손해일 정도로 이 오슬롭과 캐녀닝은 많이들 방문하죠. 다만
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아동이 있거나 어르신이 있으면 좀 가는 거 조금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보홀입니다. 원래 보홀은 세부 갔다가 그 다음에 하루 정도 시간 내서 이제 당일치로 갔다 온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보홀 자체에 가졌던 관광 자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보홀로 직접 가는 관광객들이 생긴 겁니다. 자, 이제 보홀 같은 경우는 탁빌라라는 섬 쪽에는 그 알로나 비치 이쪽에서 이제 숙소를 많이 잡는데 사실 숙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조금만 보라카이라고 할 정도로 화이트 비치가 조금 이렇게 있는데 좀 짧고요. 뭐 사실 해변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보라카이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해양 관광지원으로는 이제 발리카삭이라 그래서 스쿠버가 굉장히 유명한 바다 거북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이제 버진 아일랜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해수면이 좀 낮아지면은 이제 모래사장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데 있잖아요. 또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곳도 보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륙 관광 자원이 굉장히 좋아요. 아직 여기 보홀 굉장히 크거든요. 개발 안 된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현재 개발된 뭐 관광 자원으로는 뭐 안경 원숭이 보는 그런 동물원 같은 것도 있고요. 저기 초콜릿 힐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로봇강 가가지고 뭐 이렇게 강에서 한번 돌면서 뭐 밥 먹는 코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요. 보홀 물이 굉장히 맑아요. 보홀 안 가보셨다면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행기는 직항 한 대만 뜨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바로 보홀로 가고 있고요. 예전에는 세부로 가서 세부 시티 쪽에서 배를 타고 이제 보홀 탁빌라라는 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알로나 비치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보라카이입니다. 보라카이, 여기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쇼쇼쇼 하는 곳인데요. 예전에는 직항편이 없다 보니까 마닐라로 갔다가 마닐라에서 이제 까테클란이라는 쪽 보라카이 바로 앞에 있는 쪽으로 경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제 보라카이를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직항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 직항이라고 해야 되나? 네. 깔리보 공항으로 들어가는데요. 깔리보 공항에서 이제 육로로 다시 1시간 반을 까테클란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가는 길에 산을 또 2번 넘어요. 정말 산을 넘고 다시 또 배 타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도착하는 곳이 바로 보라카이입니다. 정말 힘들게 가요. 예전에 중국인들 많이 방문할 때는 공항에서 대기만 막 한 2시간씩 나오는 데만, 공항을 나오는 데만 2시간 걸린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비행기 타고 4시간, 또 공항 나오는데 한 2시간, 또 1시간 반 갔다가 또 항구에서 배 타고 들어가고 뭐 6시간, 7시간 걸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뭐 이럴 거면 발리 가지 내가 뭐하러 보라카이 오냐 라는 말이 정말 나올 정도로 보라카이가 정말 이쁜데 가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었어요. 아니 뭐 지금은 조금 낫지만 지금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닙니다. 접근성 자체가. 하지만 갑자기 이거 생각나는데 예전에 그 LG의 샤머라는 핸드폰 광고가 있었는데 그 광고 카피가 너무 멋있었거든요. 쉽게 가질 수 없음에 더욱 빛나지 않는가 당신 앞에서. 이 카피가 너무 멋있어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보라카이가 딱 그런 곳이에요. 정말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가고 나면은 뭐 또 그 안에서 이동하는 거는 도보로 또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그 휴양지 중에서는 제일 편한 곳입니다. 화이트 비치가 있죠. 4km 전체 한 4km 정도 이런 화이트 비치가 있는데 이게 세계 3대 비치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3대 비치는 이제 호주 기자가 선정한 건데 호주의 골드코스트, 마이애미 팜비치 그리고 보라카이 이렇게 3개를 선정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 유수의 휴양지를 많이 갔었는데요. 차포 다 뛰고, 그러니까 편의시설 다 뛰고 가지고 있는 자연의 매력만 따인다 그러면 저는 보라카이가 탑 클래스라고 확신합니다. 자, 끝으로 5번째,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곳이고 지금도 계속 도전하고 싶은 곳이기도 한데 팔라완입니다. 팔라완, 저는 이 필리핀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곳이고요. 여기 정말 진짜 끝내주는 곳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직항편이 있었어요. 푸에르토 프린세사 쪽으로 직항편이 들어갔었는데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이 직항편이 없어졌습니다. 직항편이 푸에르토 프린세사로 오는데 이거 보라카이랑 좀 비슷하네요. 보라카이보다 더 힘들어요. 이거는 푸에르토 프린세사로 들어와서 엘리도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푸에르토 프린세사, 이름 왜 이렇게 길어? 푸에르토 프린세사도 볼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하강이라 그래가지고 세계 6대 불가사의 뭐 이런 게 있어요. 5대 불가사의 이거에 선정된 지하강도 있고 목빙 투어도 좀 할 수 있고 한데 이거 보려고 팔라완 온 건 아니거든요. 팔라완의 매력은 그 북쪽 지방에는 엘리도와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다시 배 타고 들어가는 코론이에요. 저는 엘리도까지만 갔고요. 엘리도를 한 2번 정도 갔었는데 여기 그 바다에 있는 기암 절벽, 기암 섬들 말문이 탁
이제 마음이 턱 막힙니다, 진짜. 전반적인 그 관광 인프라 시스템은 아직 낙후되어 있고요. 직항편이 뭐 엘리도로 갈 수가 없다 보니까 경 비행기만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경유해서 가요. 그러니까 직항편이 프레트 프리셋으로 가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차를 타고 엘리도를 가거나, 아니면 경 비행기로 프레트 프리셋에서 또 엘리도를 가거나, 아니면 마닐라에서 엘리도로 경비를 타고 가거나, 뭐 이런 경우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가는 과정이 힘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광고 카피는 엘리도가 맞는 것 같네. 엘리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프레트 프리셋보다 엘리도가 더 좋고 엘리도보다 코론이 더 좋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안 가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뭐 버킷리스트에 적어 놓으신 다음에 꼭 도전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자, 이렇게 필리핀의 역사와 여행 정보 요약해서 해드렸어요. 다음 편부터 필리핀 편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각 도시마다의 특징을 이제 한 편 한 편씩 만들려고 하거든요. 깊게 파헤치는 건 그때 할 테니까 그때 또 영상 놓치지 않고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케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